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노동부에서 고용지표 발표 취소했고요. 그리고 이제 매파적 FOMC 회의록이 나오면서 출렁거리긴 했는데 그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제 알파벳의 주가가 또 크게 올라가면서 지수 자체는 상승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엔비디아 실적은 예상치 상회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고요. 그리고 어제 우리 증시 100포인트 넘게 하락했다가 이제 낙폭을 줄였잖아요. 어느 정도 저가 매수가 존재한다라는 걸 확인해 줬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관련된 종목군들이 어떻게 반응할 거냐라는 점이죠. 또 외국인들은 AI주들에 대한 걱정을 덜어냈는지 이 부분이 당연히 중요한 그런 날이 될 것 같습니다. 미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올라갔는데 장중에 드라마틱한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뭐 그거 잠시 후에 설명드릴 건데 어쨌든 변동성 끝에 소폭 올랐다. 그리고 업종 중에서도 뭐 오르고 내리고 업종이 거의 비슷했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주 올라가고 에너지주, 국제유가 빠지면서 하락하고 이렇게 좀 엇갈렸는데 전체적으로는 조심스러운 가운데 엔비디아와 알파벳이 지수를 올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슈들을 정리해보면 초반에는 흐름이 괜찮았어요. 그런데 미국 노동부에서 고용지표 발표를 갑자기 취소했거든요. 근데 이게 취소했는데 이렇게 되면서 시장에서는 왜 이걸 갖다가 좀 신경을 썼냐면 고용이 부진하면 이걸 근거로 12월에 금리를 내릴 거야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뭐 비농업 일자리, 실업률, 구인 건수 모두 다 발표가 안 됐잖아요. 그러면 연준이 금리를 내릴 만한 그런 동기가 없다. 눈에 보이는 거는 인플레이션 뿐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 또 잠시 후에 또 설명드릴 건데 FOMC 회의록을 보니까 연준 인사들이 대부분 다 금리 인하 쪽에 무게를 두는 것 같다더라. 이런 내용들이 또 알려졌거든요. 이것 때문에 이제 장중에 또 출렁거렸는데 다만 이제 엔비디아 실적 앞두고 있고 그리고 워낙 그전에 많이 빠져났기 때문에 실적 발표하면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에는 지수는 플러스로 마감을 했는데 다만 이제 일부 노이즈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가이던스 실적 전망을 되게 세게 제시를 하면 그러면 기업들은 그만큼 돈을 엔비디아에 써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재무 문제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걱정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뭐 엔비디아 주가는 올라가고 그 다음에 알파벳은 최근에 평가가 좋으니까 올라가고 근데 그 외에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조금 조심스럽게 일단 지켜보자. 그러니까 이런 흐름으로 가서 지수 상승폭은 좀 제한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어쨌든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다시 올라갈 것 같다. 이런 전망이 아직은 많아요. 그러니까 뭐 골드만삭스에서도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긴 한데 뭐 건전한 조정이라고 본다. 덜 올라갈 거야. 이런 주장을 했고요. 또 일부에서는 뭐 기술주 빠지면 아마도 배당주들이 반응하지 않을까? 시장이 불안할 때는 뭐 엑소모빌, JP모건, P&G 이런 배당주 쪽에 관심이 가면서 매수에는 분산이 될 거야. 뭐 이런 주장들이 이제 나오기도 했습니다. 뭐 이슈들 뭐 하나하나씩 보면 우선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됐죠. FOMC 회의록은 FOMC 회의가 끝나고 한 달 있다가 그 회의에서 어떤 논의가 오고 갔습니다. 이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니까 다수의 참가자들은 연내 동결하는 게 맞다. 뭐 추가 인하는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이런 어떤 주장을 했다고 하고요. 12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둔 사람은 그냥 일부 정도밖에 안 됐다. 최근에 이제 파월이나 연준 인사들 발언이 대체로 약간 매파적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 사람들이 엄살 떠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저랬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거였고 인하 주장한 사람은 크리스토퍼 월러, 미셸 보우만, 스티브 마이런 정도 뭐 이 정도였고 동결은 뭐 최근에 좀 매파적인 발언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가동될 수 있기 때문에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동결하는 게 맞다. 그리고 생각보다 고용은 그렇게 심각하진 않아. 그러니까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중해야 된다. 이 신중해야 된다라는 것도 인하 이야기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걸 약간 좀 매파적인 의견으로 분류를 했던데 어쨌든 파월이나 제퍼슨이나 존 윌리엄스 같은 경우는 좀 신중하게 봐야 된다. 그래서 인하 주장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고용지표 발표 취소된 것까지 겹치면서 12월의 금리 인하 확률은 30%까지 떨어졌습니다. 뭐 장중한테 30% 초반까지 내려갔다가 그나마 좀 올라온 건데 어쨌든 동결 확률이 66.5, 인하는 33.5 이렇게 되면서 이제 금리 안 내려가겠구나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이게 이제 결국에는 시장을 좀 장중한테 뚝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요인으로 작동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에선 그래도 희망은 깐부 형님 그 젠슨왕한테 가 있었잖아요. 마감하고 나서 실적이 공개가 됐는데 잘 나왔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잘 나왔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1달러 30센트, 예상치가 1달러 20 정도, 뭐 높게 잡은 데 1달러 25센트까지 있었는데 어쨌든 예상치 넘겼고 그 매출은 570억 달러,
그러니까 예상이 550억 달러였거든요. 그러니까 예상치를 좀 넘긴 그런 결과가 나왔죠. 그리고 더 중요했던 게 이제 다음 분기 전망 어떻게 하는지 여부였는데 650억 달러를 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상치가 620억 달러. 그러니까 지금 이번 매출이 570억 달러인데 다음 분기에는 거의 100억 달러 가까이 증가한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중국 매출을 뺐을 거거든요. 중국은 아예 그냥 중국 부분을 제외하고 발표를 하니까. 그래서 어쨌든 결과가 나쁘지 않다 보니, 괜찮다 보니까 시간 외에서 제가 지금 방송하고 있는 시간대에서는 4% 가까이 일단 이제 플러스를 보이는 모습입니다. 이후에 이제 회사 코멘트 나오면서 이제 주가는 또 달라지긴 할 텐데 일단 첫 실적 발표 이후에 숫자를 본 투자자들의 평가는 일단은 괜찮은 모습 반응이 나오긴 했습니다. 뭐 이건 나중에 오후 방송에서 다시 내용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뭐 주요 종목으로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오늘 올라갈 뻔했는데 왜냐하면 이제 엔비디아 이거 오늘 우리 증시에서 좀 반응이 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기존에 서버에 들어가던 칩이 부족하니까 스마트폰에 적용하던 칩을 서버용으로 응용을 해서 쓰면 된다.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스마트폰에 들어갈 칩까지 엔비디아가 사드리는 거잖아요. 예, 이렇게 되니까 칩 가격 엄청 올라가겠다. 반도체 가격이. 그래서 내년도에 2배까지 올라갈 것 같아. 이런 분석이 나왔는데 이제 오늘 좀 신중론이 부각이 되면서 이제 주가는 못 올랐고요. 다음에 타겟 이거 이제 우리로 치면은 뭐 이마트 뭐 이런 거로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실적 전망을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의 소비가 좀 위축되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쇼핑 시즌 앞두고 가이던스 낮췄다라는 거는 좀 상징적 의미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알파벳이 계속 올라가는데, 뭐, 말로는 뭐, 제미나이 3가 호평이다. 이거에서 투자를 계속 하는 건데, 그 투자에 대해서 이렇게 AI로 돈을 벌기 시작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면서 올라간 건데, 그냥 버핏이 투자했다고 하니까 따라가는 거죠. 뭐, 이거는. 예,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 비트코인이 계속 빠져요. 예, 비트코인 빠지는 거는 이제 금리나 기대감이 낮아진 것도 있고,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ETF에서 자금이 많이 나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자금 상황도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보면 주요 투자 자산별 수익률 추이 보면 비트코인이 가장 약해요, 최근에. 근데 저게 이제 우리 증시에 악영향 줄 수도 있다. 이런 주장들도 있죠. 왜냐면 한국인들이 비트코인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빠지면 이걸 추격 매수하기 위해서 주식을 팔아서 저리로 넘어갈 수 있다. 이런 어떤 분석도 있고, 또 여기에 레버리지, 비트코인 등락폭의 2배 이상 거래되는 레버리지에 또 투자 많이 한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계속 빠질 경우에 금융시장에 연쇄적인 충격을 줄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자금이 좀 나가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ETF 보면 자금을 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빼는 자금이 어디로 가는지는 조금 더 봐야 되는데 어쨌든 최근에 비트코인 기술주 자금 유출되고 뭐 금융이라든가 하여튼 배당 관련된 종목 쪽으로 일시적으로 자금이 분산됐다라는 건데 오늘 엔비디아 실적이 이 흐름에 어떤 변수가 되는지는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기술주가 주춤한 데에는 이런 이유도 있다. 그 실적 이익 증가 전망치를 보면 러셀 2000 쪽, 그러니까 중소형주 쪽이 내년도 이익 증가 폭이 가장 가파를지도 모른다. 이런 주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형주 팔아서 중소형주 분산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주장이 있고, 실제로 최근에 이제 러셀 2000 지수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자금이, 뭐 시장이 나쁜 게 아니라 대형주 팔아서 다른 쪽으로 좀 분산하는 것 같다. 이런 식의 어떤 해석도 일부에서는 있었습니다. 자, 우리 증시는 현재까지는 박스권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900, 4,200. 어저께 박스권 깨고 내려가는 어떤 아찔한 순간이 있긴 했지만 결국에는 박스권을 유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탈이 되면 신용 물량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버텨지는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몸통보다 꼬리가 길 때 이틀 이내 급등이 나오면 추세적으로 상당한 어떤 반등 사이클이 나온다. 단기로 보면. 그러니까 오늘 또는 내일 그런 흐름이 나오는지 중요하고. 근데 어제 한 가지 특이했던 건 초반에 지수가 뚝 떨어졌잖아요. 예, 저는 저거가, 이게 시장이 심상치 않다라고 보는 신용 물량 많이 갖고 있던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이 더해졌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어쨌든 외국인들의 매도 추이하고 장중 매도 추이하고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데, 어제 지수가 뚝 떨어졌다가 반등하기 시작하기 10시 40분, 9시 40분경이었어요. 근데 외국인들은 그때 잠깐 매도를 줄이긴 했지만, 어쨌든 그 뒤로도 계속 매도했거든요. 그런데 지수는 반등을 했어요. 반등한 상태에서 버텼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매도는 그 이후에도 계속 나왔고 1시까지 계속 늘어나는 추세였거든요. 1시 이후에는 이제 매도 강도가 완만해지고 2시 40분부터는 오히려 살짝 매수로 그때는 바뀌어 있었고 근데
저 9시 40분부터 1시 구간에는 굉장히 매도가 세게 나왔는데 그래도 지수가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시장 물량을 받아내는 매수세가 좀 있었다.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그게 있었다라는 거죠. 코스닥도 어제 같은 경우는 아침에 뚝 떨어졌는데 저는 저거 아무리 봐도 신용이 좀 터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반대 매도가 터진 게 아니라 신용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이렇게 가다가는 반대 매도 나가겠다라고 걱정을 해서 던지기 물량이 더해지면서 이제 시장이 밀린 걸로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물량들이 많이 나왔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61선에서 튕겼잖아요. 그 8월 이후에 저 61선이 나름대로는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거든요. 사실 저 21선에서 버텼어야 됐어요, 이번에. 버텼어야 되는데 이제 더 멀리 갔는데 저 선이 깨지면 이거는 뭐 과매도고 뭐고 이제 신용 물량 터지고 하면서 굉장히 큰 투매가 좀 반복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웬만하면 이제 여기서 좀 튕겨 올려주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는지 여부가 단기로는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하이닉스가 오늘 같은 날 키가 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하이닉스도 보시면은 21선 이탈했거든요. 하이닉스 21선 이탈한 건 9월 이후에 처음이었어요. 근데 이게 21선 이탈이 좀 걱정되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 구간에서 보면 21선 지지되면서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깨지고서 주가가 한 달 가까이 고전을 했거든요. 한 달 정도 고전하면서 그 아래 머물렀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면 연말까지 하이닉스가 고전한다? 그러면 지수 자체도 연말까지는 좀 쉽지 않다라고 해석이 될 수 있죠. 그래서 하이닉스의 어떤 주가 추이도 상당히 중요하다. 오늘 21선을 하루 이틀 안에 바로 복원하지 않으면 이제 저 자리가 공방 또는 저항이 돼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엔비디아 실적을 보고 나서 하이닉스 쪽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잘 봐야겠습니다. 자, 뭐 전체적으로 요약을 좀 해보면 엔비디아 실적이 나왔습니다. 지금 제가 방송 마무리하는 시간대에서도 아직까지는 시간에 플러스 유지하고 있는데, 자, 우리 증시에서 이제 기술주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어제 제가 보여드린 통계상 하락 종목 수가 1330개 이상 나오는, 그러니까 투매성 하락 이후에 반등 플러스 마감하는 비율이 높았는데 어저께 실패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코스닥이 오늘 같은 경우도 또 한 번 도전을 해야 되는데 연이어서 실패를 해버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자자들의 자신감이 떨어지면서 신용 관련된 물량이 또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치가 상당히 중요한 과매도기도 하고 이제 투자들이 좀 이래저래 좀 변곡점에 있는 구간이라도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번 주에 나온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보도상으로 나온다고 예상이 됐는데 안 나오고 있는 게 상법 개정안 시즌3 이게 공개된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논의가 좀 되고 있나 봐요. 그래서 어쨌든 이 앞두고 관련주들이 산재적으로 움직일지, 뭐 지주사라든가 뭐 증권주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반응이 나오는지도 좀 챙겨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관들이 이럴 때 따박따박 매집해 놓는 종목군들은 의미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이 이렇게 사들이는 종목들은 집중적으로 지금 이럴 때 잘 추려놓는 게 상당히 중요한 어떤 기회가 될 겁니다. 그래서 하락 지수, 이거 지수 어떻게 되지? 엔비디아가 어떻지? 이런 거보다 뭐 이 투신권 특히 연기금 이런 쪽에서 물량 담는 종목군들 이런 것들을 계속 추적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건 뭐냐면 코스닥 ADR인데 지금 위치가 68 뭐 이 정도 돼요. 어제 종가 기준으로 어제 65까지 빠졌다가 뭐 68 이렇게 왔다 갔다로 어제 같은 경우 종가로 이렇게 되면 이 위치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지금 현재 코스닥의 상승 하락 종목수 비율, 그러니까 매도가 어느 정도 세게 나왔었냐면 지금 위치 됐던 게 최근 들어서 탄핵 정국 때 작년도 12월 그때 이제 정치적 불확실성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되게 많이 흔들렸었잖아요. 그때 그다음에 트럼프의 관세 이슈 피크로 터졌을 때 그때 정도에나 나오던 숫자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시장이 지금이 그때하고 비슷할 정도긴 하나 뭐 이렇게 생각은 들잖아요. 그래서 좀 과도하게 모든 재료에 대해서 반응한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럼 기술적으로 보면 여기서 튕겨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상승 종목수가 많은 날이 많아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좀 걱정되는 건 그게 있죠. 그러니까 신용이 지금 예탁금은 80점 밑으로 떨어졌거든요. 예탁금은 떨어졌는데 신용은 되게 많이 늘어나 있어요. 그래서 이 신용이 터지기 시작하면은 코스닥은 과매도권보다 훨씬 더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어서 이 위치에서 최대한 넉넉하게 올라가 줘야 신용 부담에서 이제 도망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시장이 좀 넉넉하게 올라가는지 그러니까 이 부분 봐야 되는데 뭐 제가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흐름이 바뀐 것 같지는 않다. 이제 변동성은 계속 이어질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지금 지수 신경 쓰지 말고 계속 종목들 어떤 수급 변화 여기에 좀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또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구독하기,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는 분은 3대가 건강하실 거라고 제가 감히 예상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